네. 자,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지수가 편안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양쪽 다 뭐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11월 초부터 좀 심했었죠. 뭐 지수가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고 뭐 개별주도 덕분에 투매가 또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일이 이제 11월 말일인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증시가 많이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있는 단계인데 지수 그 부분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방송 제목에 이제 품절주가 갑자기 급등하는 이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뭐 세기상사 이런 거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천이고속도 이제 뭐 많이 가고 있는데 세기상사가 상한가를 갖고 신용와코르라는 이제 품절주도 상한가 갔다가 풀렸고, 전방이라는 종목도 저도 품절주인데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또 내려왔거든요. 이거하고 또 영풍, 그 다음에 이화산업 등등 이런 이제 품절주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기 전에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장세를 바뀔 때 품절주가 급등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길래 그걸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투자 전략 세우실 때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요거 설명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수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안정을 좀 많이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얘기해 드리는 거는 방향이 뭐냐면, 대형주 여태까지 많이 올라온 거는 이제 푹 쉬고 중소형주 위주로 갈 거다,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관련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기사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따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붐업, 분위기를 띄운다는 얘기죠, 그죠? 시동, 세제 혜택 더 늘린다. 정부가 다음 달 초에, 다음 주가 되겠죠, 그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답니다.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켜보자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하긴 하죠, 그죠? 네, 하게 돼 있어요. 왜? 내년에 선거 있다니까. 뭔가 나올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플러스 0.6%, 코스닥은 플러스 0.3%. 근데 뭐 큰 등락은 없었어요. 아침에 시초가, 예, 상승 출발했다가 뭐 그 정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코스피 지수는 21선까지 이제 터치를 했죠. 그러고 이제 끝났고, 코스닥도 어제 잘 끝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잘 보시면 이번 달이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변동성이 심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초보자가 있었다면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 데인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아주 그냥 굉장히 터프하게, 그죠? 네, 움직였는데, 일단 최근에 여기 지수하고 일별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봐야죠. 자, 11월 1일 날 저기 SK하이닉스가 10% 급등했었나요? 그죠? 네. 그때 코스피 지수도 당연히 날랐죠. 11월 3일입니다. 이게 11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데 11월 시작부터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나르고 막 날랐잖아요. 그때 난리 났었죠. 그때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7% 급등했어요. 이때 4,200포인트까지 뚫어버립니다. 4,000을 뚫은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바로 뚫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11월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뭐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좋아야 되잖아요. 막, 그죠? 좋아야 되는데 힘들었어요. 왜? 대형주도 가는 애만 가고, 그리고 그 대형주 가는 거 개미들이 따라 산다고 중소형주를 손절 때리는 바람에 11월 달 내내 힘들었죠. 어쨌든 그냥 지수만 올라가니까 정치인들만 신났어요. 제가 보기에 정치인들. 왜? 자기들 자랑하는 거니까, 그죠? 네. 어쨌든 11월 초에 딱 하루 이제 첫 번째 날 급등을 하고 바로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요일이겠죠?
하루에 지수가 6%까지 폭락을 합니다. 물론 전날도 2% 폭락했는데 그 다음날은 6%까지 폭락했고 다음날 반등도 이렇게 못 나온 상태에서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도 3%까지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뭐 아수라장이었어요. 11월 지금 넷째 주인데 보시면 첫째 주는 아수라장이었다. 그게 어디예요? 이 구간이에요.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때 외국인의 매도를 보시면은 하루에 무려 8,800억, 그 다음 날은 2조 4천억, 그 다음 날은 2조 1천억 원, 그 다음 날은 1조 6천억 원, 금요일 날은 5천억 원 이렇게 팔았거든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게 얼마인데? 3조, 5조, 6조, 7조, 8조 원 정도 돼요, 돈이. 응? 대충 한 8조 원 된다고.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도 외국인이 이렇게까지는 안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친 듯이 판 거예요 그때 일주일 동안. 응?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보면은 막 외국인이 하루에 2조 8천억 원을 팔았고 이때는 뭐겠어요? SK하이닉스가 폭락한 날이겠지. 그 날입니다. 그죠? 네, 지수 또 내려 꽂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한 게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3조 원짜리도 있었어.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되겠네요. 폭락했는데 여기라고. 갑자기 지수가 팍팍 떨어졌죠. 그때 많이 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첫째 주는 다시 그 11월 첫째 주가 여기인데 이때는 급락. 그 둘째 주는 반등. 셋째 주는 또 급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번개 나왔어, 번개. 그리고 넷째 주는 뭐 하는 거예요? 회복. 이번 주는 회복하는 겁니다. 뭐가요? 일단은 이제 굉장히 심하게 내리꽂던 그러니까 번개 치면 얼마나 시끄럽고 불안합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외국인의 수급을 좀 봐도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죠.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매수세가 좀 보이고 기관이 최근 들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무지하게 많이 사죠. 전 이거 누가 시켜서 이렇다고 이렇게 된 거라고 봐요, 저는. 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가 막 이제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조정 국면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오늘 4% 오르긴 했는데 뭐 좋아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냥 조정이에요, 그냥. 3.8%로 끝났네, 정주장에서. 조정이에요, 그냥. 삼성전자도 뭐 그냥 그렇고 10만 원 회복했는데 뭐 조정이잖아요. 제가 대형주는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뭐였어요? 급등했고 단기 급락 나온 다음에 옆으로 돌리는 거. 이런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다 그거 나와요 지금. 삼성전자도 이거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현대로템 뭐 다 그래 똑같아요. 뭐냐면 급등 후에 이거예요. 증권주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조선주도 그렇고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 조정에 들어갔다. 이제 대형주가 이제 그만 가고 이제 중소형주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소형주로 이제 장이 전환될 때 심심하잖아요. 이게 우리 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점심을 되게 일찍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점, 뭐 브렉퍼스트, 아점, 그 뭐라 그래? 순간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브렉퍼스트가 아니고 뭐예요? 뭡니까? 누가 좀 쳐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 가끔 생각이 안 나. 브런치? 네, 브런치. 네, 브런치.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밥을 한 10시쯤 먹었어요. 아침 안 먹고 점심경에서 10시쯤에 먹었어요. 저녁에 한 8시에 모임이 있어서 그때까지 밥을 안 먹어요. 그 중간에 좀 배고프잖아. 살짝.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살짝 간식이나 이런 거 살짝 먹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주시장도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바뀔 때 심심하잖아요. 간식이 필요한 거지, 간식이. 네, 그때 가는 게 뭐냐면 품절주나 우선주가 가요. 근데 특히 얘가 잘 가. 저번에 왜 제가 페이드아웃이라는
그 용어로 썼잖아요, 그죠? 네. 뭐 만화나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장면이 전환될 때 소리가 점점 작아지거나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판이 바뀐다고. 처음에는 막 대형주 와 이러다가 대형주 나 물렸나?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서 중소형주가 서면 거기 이제 페이드 아웃이 아니라 페이드 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는 점점 밝아지면서 점점 커지면서 소리가 커지면서 가는 거죠. 이게 장면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라고. 그때 움직이는 게 품절주입니다. 주식을 아주 오래 한 사람들은 이거 알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런 거 관심 안 가질걸?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파트 중에 하나가 품절주예요. 응? 품절주. 물량이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회사는 괜찮은데 대주주 지분이 많아가지고 물량이 별로 없어. 유통 물량이. 그래서 품절주라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게 급등합니다. 자, 일단 천일고속부터 먼저 보죠. 천일고속은 뭐예요? 이거 상한가 오늘 6개 나왔어요. 우리 회원 중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한 10% 이상 급등이 나오길래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파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더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물량을 조금만 남겨놓고 가져가라. 근데 그 말 끝나기 무섭게 상한가를 향해서 가더라고. 막 가더라고. 미쳤어요. 폭주하고 있어요 지금. 천일고속. 네. 근데 이제 얘는 상한가 5개를 가고 풀린 첫날은 보통 급락하거든요. 근데 그냥 달려버리더라고요. 아침에 마이너스 13%에서 시작했는데 그냥 상한가 가버리대. 신났어요 지금. 사상 최고가. 이게 1980년부터 상장돼 있죠. 그게 아니라 원래 이 대신증권 차트는 1980년부터 80년 이전에 상장돼 있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 서비스를 해줘요. 아무튼 신고가예요 지금. 와 대박이죠, 그죠? 네. 가고 있더라고 신나게.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그 후발주가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동양고속이 여기는 상한가가 3개에서 끝나버리고 대량거래가 터지는 바람에 따라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오늘 27%인가 26%구나. 그래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이 친구. 대성산업은 왜 안 갈까? 수상하지 않아요? 그죠? 수상해. 저희는 일단 다 팔았어요. 그래서 어제 수익 한 20에서 25%? 네, 그 정도 이제 수익 내고 팔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그 정도 팔았으면 일주일 만에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후발주들이 움직이는데 자 보세요. 원래 이제 그 오늘 대성산업 어제 우리 방에서 팔고 나서 동양고속도 팔았고 전방도 수익 실현하는 거 아시죠? 저기 대성산업도 수익 실현했는데 오늘 뭘 추천했냐면 이제 품절주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 드리는 거 같이 들으세요. 품절주 중에서 전방이라고 있거든요. 옛날 회사 이름이 전남방직. 요건데 품절주를 오늘 아침에 9시쯤에 일찌감치 들어갑니다. 원래 이 종목 오늘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다 팔기도 팔았지만 이게 품절주거든요. 근데 이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후발주자예요. 전방 분할 매수. 재료를 원래 보통 써드리거든요. 네, 뭐뭐 때문이다 라고 써드리는데 오늘은 이거를 재료를 안 써놨어요. 왜냐면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품절주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그런 재료를 쓰잖아요. 지금 천일고속 막 상한가 지금 5개 6개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품절주인데 여기다가 그 재료를 그대로 써놓으면 아침에 종목을 우리가 상한가 근처까지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 회원들만 사도 아침에. 품절주니까 물량이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안 썼어. 네. 재료를 안 쓸 때는 오히려 거꾸로 눈치를 채셔야 돼. 이거 뭔가 있나 보다. 전문가가 재료를 안 써줄 때는 말했다가는 오히려 이게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잖아. 그죠? 네. 사기는 사야 되겠고 썼다가는 이제 종목 아침부터 막 저기 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거야. 9시 2분에 추천 나갔죠? 네. 그리고 오후 2시에 다 팔아버립니다.
저희가 요즘에 뭐 매일매일 뭐 수익 난다고 그랬죠, 그죠? 2시 20분 전량 매도. 오늘 고점에서 그냥 다 때려버렸어. 이게 뭐냐? 품절주이면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수혜주예요. 전방을 이걸 검색을 해도 아마 여기 인터넷에 잘 안 나올걸요? 저게 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수혜주인지 검색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저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제가 이쪽 부동산 관련 테마주 전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랑은 여러분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돈이 이쪽으로 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특히 잘 들으세요. 시장이 지금 되게 좋아졌거든요. 왜 좋아졌냐면 처음 이것도 공부해 보세요. 처음에 천일고속이 상한가 갔잖아요. 얘가 뭐예요? 대장주니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분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상장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동양고속이 갔어요. 근데 얘는 상한가 3개 나오고 힘 딸려서 못 갔어요. 그죠? 얘가 계속 가, 천일고속이. 동양고속이 가다가 거래 터지면서 삐거덕거리니까 후발주자가 누가 나와요? 대성산업. 그렇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PBR이 굉장히 낮아요. 천일고속이 지금 상한가가 지금 이렇게 갔는데 얘는 PBR이 원래 좀 높았고, 동양고속 있죠? 동양고속이 지금 7,000원대 있다가 14,000원까지 올라왔는데 PBR이 0.8이에요. 그럼 뭐예요? PBR이 0.4 정도밖에 안 됐었다는 거예요.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는 0.4 정도? PBR이 낮은 게 지금 누구 수혜주예요? 현 정부 수혜주잖아요. 상법 개정안, 그 다음에 뭐 저 PBR 기업들 뭐 주가 너무 낮게 가려면은 상폐시켜버린다고 이재명이 협박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게 다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동양고속도 그래서 조기 대선 치러졌던 6월 전후로 급등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성산업, 이게 지금 PBR이 0.35입니다. 올해 저점보다 꽤나 올라와 있는데도 PBR이 0.3밖에 안 돼. 뭐예요? 저 PBR 주예요. 그래서 올해 여기 보면 6월달, 6월달, 7월달에 크게 올랐었죠. 그래서 간 거야 이게. 이 안에서 돈이 움직인다니까요. 전방 지금 주가가 연초에 16,000원대였거든요. 16,000원, 17,000원. 지금 39,000원이에요. 그때보다 2배 올랐잖아요, 주가가. 연초 대비 2배 이상 오르지 않았나요? 그런데 PBR이 0.2예요. PBR이 0.2라고. 여기는 얼마 했다는 얘기예요? PBR이 0.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슈퍼 울트라 저평가인 거예요, 이거. 응? 전남방직이거든요, 원래 회사 이름이. 이런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옛날에 경성방직도 그렇고, 경방. 근데 이런 회사들, 오래된 회사들은 뭘 많이 갖고 있을까요?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전남방직이니까 전라도에만 땅 갖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돈이 이쪽에서 돌아요.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테마주가 정확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대장주, 후발주자, 얼추 갔어요. 그럼 뭐가 할까? 그래, 품절주 가자. 품절주까지 이제 다 가버리면 나중에 뭐 가는 줄 아세요? 잡주 놀라요. 하다 갈 거 없으면 잡주까지 간다고. 제가 어제하고 엊그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파도가 쳐야 파도를 타지. 실력이 아무리 파도 타는 실력이 아무리 막 세계 챔피언급이면 뭐예요? 파도가 쳐야지 파도를 타죠. 가끔 파도가 오긴 하는데 그냥 진짜 뭐 마지못해 타는 뭐 그런 파도, 그냥 재미없는 거, 그런 거밖에 파도가 안 왔던 거예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돈이 확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뭔 놈의 테마주도 가다 말고 언론에서 얘기도 제대로 안 하니까 돈도 들어오다 말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해볼 만한 또 환율 급등해 버리고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실력 발휘가 되잖아요. 동양고속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방에서 팔고, 월요일날 동양고속 팔기 시작한 다음에 대성산업 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매수한 전방을
20% 이상 수익 내고 팔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거 0에서 시작했거든요. 23%까지 갔어요. 그럼 오늘 그냥 우리 회원들 20%짜리 수익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 매도 사인도 딱 고점 고기 갈게 내드렸거든요. 하루에 지금 20%짜리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실력도 실력인데 테마주가 아주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옛날처럼 개별주들 갖고 수익 내기 좋을 때 그때 환경이 만들어졌다고요. 어? 이해가세요? 오늘 저기 회원이 또 들어왔어요. 좀 쉬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거 바로 사드렸어요. 사라고. 아침에 추천 나는 거다. 빨리 사라. 네. 그리고 잠시 뒤에 뽑은 거예요. 그분은 뭐 들어오자마자 20% 수익 내고 좋지 뭐. 응? 움직인다니까요. 그리고 품절주가 얘네만 간 게 아니에요. 이제 품절주가 가네? 그럼 나도 갈까? 신형 와코로. PBR이 0.3밖에 안 돼. 12%나 급등을 했는데 PBR이 0.3밖에 안 돼요. 연초 대비 주가가 억수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PBR이 0.3이에요. 유보율 보세요. 8,000%예요. 부채율은 10%밖에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충 그냥 여러분들 그 뭐예요? 한 달 월급이 8,300만 원이에요. 근데 빚은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저기 한 달 월급이라고 하지 말고 통장에 8,300만 원 있어. 근데 빚은 10만 원밖에 없어. 그냥 대충 얼렁뚱땅 그냥 비율을 든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또 회계학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현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금이란다. 재산을. 이 중에 뭐 현금성산이랑 다른 것도 있겠지만, 네. 상한가 갔다가 풀리더라니까요. 이것만 갔냐? 세계상사 상한가 한 곳도 있죠. 기회예요. 빨리 들어오셔야 돼. 계속 요즘에 주르륵 떨어지다 상한가 가잖아. 그죠? 그리고 명품 슥슥슥 올리더니 12% 급등. PBR 0.3. 유보율이 38,925. 3천도 아니고 유보율은 한 200% 이상이면 좋은 거라고 하거든요. 200%? 200%가 아니라 38,925. 부채율은 42%. 그냥 뭐 아우야. 네. 이화산업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근데 살짝 움직이더라고.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좀 이상해 보이죠. 빼빼 마르고 그죠? 네. 재미없어 보이죠? 네. 품절주라서 그래요. 유보율 860%, 부채율 30%, PBR 0.2. 이래야 하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지금 거의 다 코스피 종목입니다. 네. 코스피. 원래 품절주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있는 애들이 가요.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는 건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좀 심심하니까 간식으로 이런 품절주들이 급등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와중에 그 눈치를 채고 지금 우리 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다가 이제 뭐예요? 네, 대형주 장세에서 완전히 이제 중소형 장세로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미들이 언제쯤 주시장으로 들어오나요? 언제 들어오냐면 너무 힘들어서 들어올 거예요. 아, 잘 간다. 빨리 들어가서 내가 저 전문가 방에 들어가서 수익 내야지. 이게 아니고 하다가 지수 올라갈 때는 지수만 올라가서 수익이 안 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갈 때는 그게 없어서 수익이 안 나고, 이제 쟤네들이 꺾여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가네. 코스닥 지수 가는데도 수익이 안 나요. 어디 보니까 뭐 바이오주 어디에서 뭐 2배, 3배, 5배짜리 나오고 뭐 품절주 날라다니고 막 하는데 난 수익이 안 나. 그래서 그때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 후두루두 떨리는 상태로 들어와요. 돈 좀 벌고 싶어요 이러면서. 응?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시죠. 계속 해보시라니까. 안 된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들어와요. 눈치 빠른 사람은 그나마 좀 빨리 들어와. 네, 소리가 안 나십니까?
잠깐만요. 아,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유튜브 쪽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유튜브 쪽에. 네, 그 상면님 제가 그 문자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예, 유튜브 쪽은 들리고. 네네. 예, 예. 유튜브 쪽은 소리가 안 났으면 벌써 글을 치셨겠죠, 그죠? 네네. 네. 지금 잘 들리시죠? 네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그쪽은 지금 말씀하신 쪽은 소리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가끔씩 이게 방송하다 보면 뭐 마이크 설정이 틀어지더라고요. 네. 아무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정 그쪽 해놨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 이제 개미들 불만이 많잖아요. 그죠? 네. 코스닥 쪽에 그 뭐야 활성화 대책을 아마 나올 거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정부가 뭔가 할 거다. 왜? 선거가 내년에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뭐가 얘기가 나올 거다. 그리고 현 정부가 이제 지수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치적으로 자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지수를 그래서 지키려고 할 거고 방어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죠? 공급은 안 되고 있고 또 전형적으로 이제 뭐 전세값도 뛰고 월세도 뛰고 뭐 지금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이쪽이 그죠? 네. 그거를 좀 이렇게 그 불만을 덮으려면 뭔가 또 이제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지수 뭐 부동산이 안 되는 대신에 주식시장이 올라가서 국민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지들도 알고 우리도 알잖아요. 대형주만 지수만 올라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특정 대형주 몇 개만 올라가서 돈 번 개미들이 사실 없어요. 지들도 알고 우리도 알아. 여기서 지들은 누구예요? 썩어 빠진 정치인들, 그죠? 응? 여당 야당 다 똑같아. 썩어 빠져서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서로. 야 우리 돈 못 벌었어. 자랑도 옳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코스닥 관련된 뭐가 나올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한국경제지 이거. 한경에서 오늘 이제 저녁쯤 퇴근할 때쯤 해가지고 기사를 하나 냈어요.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또 이제 뭔가 할 거라고 이제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이때쯤에 이런 기사가 나오겠구나. 이게 나와요. 이게 견적이 나와. 이게. 코스닥 붐업 시동. 새 혜택 더 늘린다. 정부 다음 달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개인 소득공제 강화, 연기금에는 거래세를 낮춰 투자를 유도한다. 혁신기업 상장 문턱도 낮춘다. 시총 150억 미만은 퇴출한다. 이 소리가 뭐예요? 야, 너희들 주가 안 올려? 올려. 싫은데요? 그래? 상패. 상패 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 올려야 되지. 그죠? 네. 살벌하죠. 아까 얘기해드렸던 자사주 있죠. 자사주. 그 지주사. 그 종목들이 6월 전후로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PBR 0.2 이하 상패시켜버리겠다고. 이제 그거를 코스닥에서 하겠다는 얘기야. 네. 어쭈 이거 봐라. 주가 관리 안 해? 뭐 싫은데요? 나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네. 자,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좀 그냥 최대한 객관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는데 정부가 개인 투자자와 연기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언제? 다음 달 초에. 혁신기업이 됐고. 네. 자. 코스피가 4천을 넘어섰는데 지지부진한 코스닥 시장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조치다. 다음 달 초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미국판 나스닥을 꿈꾸며 조성된 코스닥 시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조한 수익률 등으로 투자자에게 외면받고 있어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와 큰 손익 연기금 자금을 코스닥 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투자금의 상당액을 어디 혁신 벤처기업에 넣는 상품인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뭐 그렇고 그리고 고작 3%에 불과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도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기관놈들아, 이 나쁜 기관놈들아, 대형주만 사지 말고 중소형주 좀 사라고 막 저도 막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이쪽에 조금만 사줘도 난리 나요 여기. 응? 그리고 잘 보세요. 연기금을 비롯한 외국인 기관 투자가에게 증권거래세 면제 등 당근을 제시하는 골자다. 개인들한테도 증권거래세 면제 좀 해라 좀. 외국인도 좀 해주고 우리도 좀 해주고. 죽어도 국민들한테 세금을 뜯어야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한테는 또 혜택을 주고 개인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억수로 국민들 위하는 것처럼 뭐 그러는데 뜯어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객관적인 얘기만 해볼게요라고 했는데 더 잘 되진 않네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정부에서 다 그랬어. 다 그랬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 습성이 그래. 150조 원 규모 국민 성장 펀드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을 붕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돈을 이쪽으로 끌고 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돈을 끌어들이고 이 기관이랑 외국인 이제 세금 안 받을 테니까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추고, 자, 여기에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상장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좋게 얘기하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문턱을 낮춰준다. 많이들 상장하세요? 좋게 얘기하면 그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자격이 안 되는데 날림으로 상장해서 주가 확 띄운 다음에 해먹고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 좀 부정부패 뭐 이런 뇌물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나쁘게만 본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하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삐딱하게 볼 필요도 없고, 또 무조건 너무 좋아,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겠네, 잘 보고 들어가서 수익 내시면 돼요. 아셨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 안 돼. 무조건 다 덮어놓고 이재명 최고, 와 너무 좋아 이래도 안 되는 거지. 네. 객관적으로 장점과 부작용을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뭐예요? 이렇게 해주면 코스닥 올라가요. 네, 올라간다니까. 이번엔 코스닥 띄운다. 개인의 새 당근, 연기금 등판, 모험자본 투입, 4,000피 안착 하자 천스닥 시동. 한대요. 한대. 예? 쭈루룩. 기자 4명이나 달려들어가지고 나눠 썼더라고. 혼자 써도 될 것 같은데 4명이서 해야 돼? 4명이서 돼요. 좀 한다면 이것저것 돈을 어서 끌고 와서 한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간다 안 간다? 간다고요. 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시절에도 코스닥 많이 갔고요. 주식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신경도 안 써주던 문재인 때도 코스닥 많이 갔어. 그때도. 응? 간다니까요. 보수 때만 주식시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수 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잘 갔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윤석열 때는 안 갔어요. 주식 안 갔다고. 중소형주가 갔지. 중소형주가. 지수는 크게 안 갔어. 이유는 다 있어요. 뭐 일부러 안 보냈다기보다 이유는 있는데 어쨌든 그랬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주식시장은 안 가고 부동산만 간다 이러는데 아니요, 주식시장도 가요. 부동산이 가면 주식시장 같이 가요. 누가 먼저 가냐 그 차이인데 항상 주식시장이 먼저 가지. 누가 먼저 가냐 그 차이인데 같이 가요. 원래 따로 가는 게 아닌데 따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편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수는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섰어요. 가격 조정 끝나고 이제 기존 주도주들, 대장주들은 이제 횡보 조정, 기간 조정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대형주는 만드는 거고 중소형주를 해야 된다. 그 증거가로 오늘 또 뭐가 나왔어요? 네, 품절주들이 급등한다. 품절주가 급등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장세로 바뀔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요 타이밍에 맞춰서 정부가 뭐 한다 그래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 다음 접시에 발표한다. 요번엔 제발 지수만 띄우지 말고 좀 골고루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근데 코스닥은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회복이 돼서 올라갑니다. 최근에 외 기관도 코스닥 쪽을 좀 사거든요. 이미 사고 있어요. 기관이 사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흐름을 제가 쭉 잡아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네. 아셨죠? 그래서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말고 그래 나중에 뭐 되면 그때 들어올게요. 아니 빨리빨리 움직이시라니까. 수익 안 난다니까. 갈 때는 코스닥 쪽이나 개별주는요, 갈 때 그냥 확 들어요. 어느 날에 확 뽑는다니까. 도저히 안 갈 것 같은데 뽑아요. 아까 저희 방에서 오늘 수익 낸 게 전방이라 그랬잖아요. 전방 이 종목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다시 보세요. 이게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어제까지 주가가 거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제 거래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00주. 거래대금 7천만원. 이게 다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샀겠어요? 옛날에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전방을 추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추천하니까 바로 날리잖아요. 어떤 시그널도 없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맞췄잖아.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제 실력이 아니에요. 시장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까 파도 타기 얘기했잖아요. 파도가 뭐 와야지, 네? 타든 말든 하지. 파도가 온다니까 지금. 이제 파도가 오겠군. 오잖아요. 앞으로 이런 게 점점점 많아지겠죠. 안 그러겠어요? 대형주가 조정을 더 받으면 중소형주는 더 쉽게 올라오겠죠. 중소형주 낙폭과대 심한 거 있잖아요. 되게 쉽게 올라올 겁니다. 왠 줄 아세요? 11월 달에 지수 그 난리를 지기면서 대형주 난리 지기면서 지수가 되게 심하게 흔들렸잖아요. 코스닥 투통이 많이 나왔고. 그 개미들이 중소형주 팔아가지고 대형주로 이사 갔잖아요. 그럼 중소형주 쪽은 어때요? 차트가 다 무너졌죠. 그러면 나중에 반등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왜? 개미들이 나갔으니까. 올라올 때 주가가 올라올 때 방해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회복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네,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이 금요일이고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내일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12월 달에는 좀 들어오시죠. 들어오세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종합대책 발표하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대기업에서 내년에 이제 어떤 사업을 펼칠지 이제 그런 거를 정부랑 협업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테마주가 안 가겠습니까? 지금 가려고 준비한 것들 많이 있던데. 급등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왜? 바닥에 서서 수익을 내야지 수익이 크거든. 아셨죠? 네. 뭐 연말에 발표 나는 거 봐서 할게요. 그런 분들은 돈 크게 못 벌어. 큰 돈 못 벌어. 주식이라는 거는요, 불확실성이 높을 때, 그러니까 뭐 위험할 때가 아니라 뭐 위험이 극도로 심할 때 그때 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불확실성, 그러니까 안개가 짙게 껴있을 때 그때 들어가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불확실하면 다 도망가거든. 무서워서. 아니요, 그때요. 그때. 개미들이 지금 가장 불확실성을 많이 이제 갖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왜? 주식 갈 것 같아. 갈 것 같고 뭐 대형주 끝난 것 같고 이제 이쪽에 갈 것 같은데
환율 보니까 무서워 죽겠지. 왜? 외환위기 올까봐. 외환위기는 근 30년 전에 한번 왔었고요.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왔어. 외환위기 타령 좀 그만 좀 하시고 들어오시라니까. 환율 얘기 내일 좀 해드릴게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환장한다고,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들어온다니까.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대로 있잖아. 왜 그러겠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그죠? 네, 12월 달에는 좀 들어오세요. 주식시장으로, 새로운 종목으로, 우리 방으로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